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체육중학교에 있고요. 전웅수라고 합니다. 여기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과정은 저번에 한번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한번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좀 똑바로 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제가 골프 수업인데 사실은 취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과정중심 평가를 활용한 협력적 골프 수업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수업을 계획할 때 과정중심 평가라는 말이 일반화되지 않을 때였었어요. 근데 과정중심 평가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한 거는 물론 그때 온전히 과정중심 평가를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정중심 평가가 결국은 앞에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수행평가, 문서상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정중심 평가 저도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때 이 당시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체육과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성실한 수행평가가 바로 과정중심 평가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평가 계획을 세워야 되나봐요, 학교에서. 서울은 1년 단위로 평가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3년 동안 휴직을 하고 온 친구여서 형, 과정중심 평가가 뭐예요? 평가 계획에 뭐 어떻게 다르게 반영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선생님들, 주위 선생님들이나 후배 선생님들이 선배님, 과정중심 평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평가 계획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르게 하고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번 연수를 통해서 아마 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태로 선생님. 이태로 선생님, 포인트 많이 올려주세요. 저도 있어요. 네. 귀한 거라서. 네. 과정중심 평가하면은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성실한 수행평가다.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서 문서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죠.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아요, 사회에서. 체육 시간에 안전도 해야 되죠, 인성도 다뤄야 되죠, 다문화도 다뤄야 되죠, 심지어 통일교육까지 하라고 그러고, 뭐, 다양한 요구들이 많은데, 변화가 있어요.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원시시대에는 학교가 있었다면 뭘 가르쳤을까요? 사냥. 그렇죠. 이게 학교의 역할이었었어요. 사냥을 제대로 하는지, 활을 제대로 쏘는지, 활 쏘고 나서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채취해서 어떻게 가공을 할지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간중간 피드백을 주면서 가르쳤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겠죠. 그 다음에 농경시대에 가서는 바뀌었겠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걸 가르쳐줬어야 했어요. 그래야 농사를 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배움과 삶이 일치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게 그 삶이에요. 산업화 시대로 가면서는요. 공장의 컨베이트 벨트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너의 역할은 세 번째 볼트를 조이는 거야. 이거였죠.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는 능력, 인성 등을 가르쳤죠. 여기서 저 공장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창의적인 방법으로 막 혼자서 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난리 나겠죠. 아웃이에요. 아웃. 그런 시대였었어요. 극단적으로 성격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는 3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러한 역량들을 요구하는 사회로 바뀐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면은 이 경계선상에 애매모호한 선상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뭘 가르쳐야 되지? 혹시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가르쳤던 것은 아닐까? 저희가 체육 수업을 40대 초반이고 교육 경력 17년 차인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체육 수업 받았던 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체육 수업에 한다면은 90년대 초중반의 수업,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에 저희들이 가르쳤던 체육 선생님이 했던 수업은 80년, 70년대 수업. 그럼 뭐야? 산업화 시대 때 했던 그런 수업하고 별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많은 변화 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 수업을 뭔가 기존하고 다른, 그게 바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사회적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에 했던 선배님들 과거에 아주 오래전 제가 받았던 식으로 평가 계획이야 연습하고 수행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나중에 일회성으로 평가, 수행평가죠. 수행평가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결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체육 수업이란 무엇인가, 이걸 준비했었는데 앞에 이태구 선생님 말씀도 있고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셨어요. 좋은 체육 수업. 그럼 여기서 잠깐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그 뭐죠? 질문. 멘티닷컴. 예. 죄송한데 멘티닷컴에다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체육 수업. 후배가 물어봐요. 선배님, 좋은 체육 수업이 뭐죠? 좋은 체육 수업이 뭘까요? 혹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선생님의 생각, 아니면은 이번 이 연수를 통해서 혹시 정리가 됐던 부분이 있다면은 한번 글로 한번 써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요. 좋은 체육 수업이란 뭘까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1분만, 귀한 시간 1분인데 1분만. 혹시 좋은 체육 수업이 내가 생각하는 이게 좋은 체육 수업이라고 말하실 수, 좀 발표 한번 두 분만 공유 부탁드릴게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체육 수업입니다. 없으시면은 지금 발표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요,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업, 또는 인생 힘이 될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을 배워가는 수업,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고 계세요. 사회에 나가서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운동을 못하는 학생들도 다 참여하면 전체가 즐거울 수 있는 수업, 교사, 학생 모두가 성장하고 행복한 수업, 소외되는 학생이 적은 수업, 오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연수, 어떠한 기회가 돼서 연수를 할 때 이거 갖고 나누는 시간도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정답이에요. 이거 모으면은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좋은 체육 수업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연수를 통해서 지금 잠깐 지금 나눈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신규 교사, 추수 교수 연사라든가 일정 연수, 3년차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가서 이 얘기를 들으면은 대부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수업, 체력을 키워서 건강을 키우는 수업, 맞죠? 맞아요. 극단적으로 농경사회라면은 농사 짓는 걸 가르치는 수업, 농사를 짓기 위한 체력을 키우는 수업, 사냥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 던지기를 잘하게 하는 수업, 그럼 마찬가지죠. 지금은 교육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 그래서 혹시 저희가 산업화 시대에 있던 그런 수업의 형태를 거기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기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반드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과정중심 평가라고 해서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재구성한 거죠. 그거에 대한 그 방법은 가장 좋은 콘텐츠가 여기 우리 다 같은 콘텐츠를 갖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체육, 스포츠가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 개념이 이렇게 있어요. 학습 과정을 위한 과정평가라는 거고요. 과정중심 평가, 이 몇 가지만 짚고 이거를 골프 수업 했던 그 사례에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취 기준,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 피드백. 그래서 후배한테 그랬어요. 이게 길지만 짧게 말하면은, 말씀드리면은, 일단 평가 계획에 성취 기준을 봐라.
성취 기준에서 추구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현재의 어떤 방향성이다. 그거를 제시한 게 교육과정이다. 무시하지 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야. 봐.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너가 하고자 하는 수업을 한번 방향을 생각해봐.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한번 선택해봐. 자칫 내가 할 수 있는 수업을 우선 정해서 신체 활동을 정해서 수업을 계획하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과정중심 평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수업의 한 사례적 방향은 성취 기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록이 누적될 수 있고 그 누적된 기록을 바탕으로 수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반만년부터 수행평가 해왔잖아요. 실제 맥락 속에서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거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노력해온 게 사실은 체육과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어떤 결과에 의한 수행평가가 아니라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키우고자 하는 게 성취기준 근거로 했을 때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2015 개정교육과정의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야. 좀 어려워. 사실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말을 했던 거기 사실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 과정중심 평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네가 근본적으로는 알고 그 다음에 너가 너의 어떤 그 수업에 대한 교육관을 반영해서 수업을 재구성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 계획이 일단은 조금씩 바뀌겠죠. 그리고 수업에 진행하는 방법이 좀 바뀔 거예요. 성취 기반의 둔 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과정의 성취, 아까 저기 앞에 말씀하신 분, 이제 우리 이태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교육과정을 한번 저는 봤으면 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안전에 대한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안전교육용 편집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교실에서 할 때 뭐 스포츠 편집 영화 같은 거 있는 거, 진로와 관련된 거, 뭐 토익 토론 수업 이런 것들도 하다가 이제 안전교육용 영상 만들어서 이제 이거 한번 합시다.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안전 우리 저희 가르쳐야 될 영역인데요.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교육과정을 안 보셨다면. 아, 그러니까 이 정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학교 동독과 선생님들끼리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수업 중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실혁명, 수업혁신이 일어날수록 애들은 죽어난다고 그래요. 음악 시간에 UCC, 체육 시간에 UCC, 음악 시간에 수행평가 받고 뭐 엄청나게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서 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가정 시간에 바느질 수업 어디가 맡길까요? 세탁소에 맡기면은 끝내주게 해주잖아요. UCC 만드는 거 아빠가 저기 뭐 편집하는 데 있어요. 방송국에 있다라든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체육 선생님이에요. 줄넘기, 뭐 음악 꾸미기 체조 다 해줘요.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서상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업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평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의 성취도, 그 다음에 지식, 기능, 태도를 어우르는 평가, 그리고 학생의 전반적인 이 성장 과정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라든가 뭐 선원수령 평가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과정 성장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초등학교 예를 들어볼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르쳤는데 그거를 객관식 문제로 내는 거면은 그냥 풀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서수령, 논수령으로 내느냐? 서수령, 논수령으로 냈을 때 그나마 우리 실생활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일단은 그 실제 맥락에 가깝게 평가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서수령, 논수령 평가가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중심 평가라는 이런 개념적인 거를 조금 이해를 한 후에 이거를 골프 수업을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골프 수업, 혹시 골프 수업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아, 선생님, 언제? 작년에요? 골프 잘하시죠? 저 골프 못해요. 누가 보면, 저 선생님 라운딩 가서 뭐 언더 치고, 죄송한데, 저 스크린밖에 못 가봤어요. 저 머리 올린다고 한두 번 가본 적 외에는 없어요. 골프를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클럽을 준비하고, 열심히 1년 동안 혼자서 배웠어요. 근데 그 가장 큰 동기가
일단 수업에 써먹으려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골프 수업을 하는 선생님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했던 것들을 보니까 아 이왕이면은 라운딩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골프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 왜 액티비티한 활동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왜 엄마 아빠 할머니가 맨날 우리날 놔두고 골프장 가서 골프로 연습을 할까? 그것도 한번 가르쳐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제가 생각하는 저의 수업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미래식 역량, 함양 그러니까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다양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같은 것도 좀 얘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방향을 두고 수업을 운영하는 형태인데 그 예시로 이렇게 과제 카드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해요. 과제 카드가 이제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고 결국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제시해주는 그런 수업 목표인 거예요. 그거를 종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1차식 과제 카드, 2차식 과제 카드, 3차식 과제 카드. 그래서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그 반별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과제 카드로 쭉 출력을 해놔요. 그래서 1차식 때, 2차식 때 그 과제 카드를 파일에 끼워가지고 가요. 그리고 저의 모든 수업은 일단은 모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듬으로 농구든, 배드민턴든, 골프까지도 모듬으로 구성하고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과제를 해결을 하는데 물론 학습지를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찍는 사진, 영상, 의견 그리고 각종 데이터 예를 들어서 골프 같으면 타수 이런 것들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구글 문서 같은 이런 지금 과거에는 없었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흘리지 않고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수업을 할 때는 지금 안 했지만 이 수업을 할 때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김은진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김은진 선생님하고 같이 많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하거든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이용하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간단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 이렇게 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수업을 연수를 들을 때 이 연수를 듣고 나서 절대 골프 수업 그대로 처음 못 하시잖아요. 양궁 수업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교구가 없어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진행할 때 처음에 생각하는 게 교구와 환경.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구를 구했던 방법. 그래서 이 수업 사례 말씀드리면서 그냥 아이디어 그리고 현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수업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관점으로 그냥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골프 버디볼이라고 하는 교구가 있는데 이게 골프 공으로 사용한 버디볼입니다. 그 플라스틱 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버디볼이 뭐냐면 이렇게 세워놓고 치면은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쳐도 60, 70 진짜 프로가 쳐도 60, 70은 안 나갈 거예요. 빵 치는데 근데 장점이 뭐냐면은 그 플라스틱 공 같은 거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바람이나 이거 영향도 많이 받고 이렇게 어떤 뭔가 슬라이스 훅 구질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얘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고 저 이거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굉장히 타고감이 좋아요. 손맛이 와 그 골프공 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왜냐면 붕 치면은 효과음도 나요. 우 하면서 바람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나무숲까지 나가지고 굉장히 타고감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접하면서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했죠. 학교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연구 수업을 많이 했어요. 공개 수업을 하고 연구 수업을 하고 연구대회에 참가한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하려니까 학교에서는 온전히 저를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대회라든가 뭐 학교에서 연구 수업 대표를 하겠습니다. 그 돈 내가 쓰려고. 그렇게 해서 교구를 한 100만 원 정도면은 이 패드랑 이렇게 사는데 이 패드가 잔디 대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패드 위에다가 공을 놔두고 치면은 이 패드가 약간 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약간 디봇, 땅 찍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서 실제로 잔디밭에서 치는 역할, 그런 비슷하게 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운동장에 크게서 하면은 그냥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굳이 저거를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그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할 때는 그냥 이 버디볼, 이 공만 이용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게 저기 클럽이었는데, 클럽도 돈 주고 산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골프 연습장 가시는데 보면 구석에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그 실내 연습장 가면. 그래서 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있는 것 좀 이렇게 안 쓰는 것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십시일반. 그리고 서울에서는 재밌는 사업을 하나 해요. 악기 나눔 운행 뭐 이런 걸 해요. 각 학교에 악기가 돌아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학교 있으면 그거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말했었는데, 학교에 필요한 교구 같은 것도 이제 교구 은행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는 했어요. 정말 좀 덩어리 큰 이거 있잖아요. 그런 체육 교구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어떤 뭐 학교가 됐던 센터가 됐던 관리를 해주면은, 연결만 해주면은 학교에서 이 수업했는데 이제 이 수업한 학교에 이 교구를 선생님이 가서 안 쓰시는 거예요. 썩잖아요. 창고에 썩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정보와 관리만 해주면은 그 학교에서 이렇게 가져가서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최소한 그 지역 단위에 있는 학교끼리라도 교구를 나눠서 수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수업을 구성할 때 이렇게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요? 한번 지역에 있는 학교끼리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골프 교구를 구입했고요. 이 수업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쉽게 이해드리기 위해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학습지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할지, 수업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보고 교사의 어떤 그 수업 목표라든가 할 과제들을 정확히 제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기에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보고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을 모둠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을 합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하프 스윙 자세를 모둠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다 찍어서 올리는 거구나.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머리를 고정하고 풀스윙을 하는 건데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구나. 그러면 저는 그거를 학습지로도 보고, 그 다음에 웹상에서 그것도 보고, 그거를 온전히 수업 시간에 끝내는 거예요. 뭔가 수업 시간에 끝내지 않으면은 지속성이 없어요. 연구 수업 아주 훌륭한 선생님만 할 수 있지 일반화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존에는 하기 어려웠던 그런 수업 환경들을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수월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효학습 붙잖아요. 질문 받은 거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포스트잇 나눠줬었어요. 연수하기 전에 포스트잇 나눠주고, 뭐 발표 잘 안 하시니까 포스트잇에 받으면 그거 갖고 얘기하는 형식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 낙서장하는 어플 같은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준비 안 하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꼭 좋은 체육 수업 한번 다른 선생님들이 생각하셨던 부분들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학습지를 전반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수업은 과제 카드 형식이 많아요. 이따가 공유해 드릴 부분이 그건데요. 골프 수업 과제 카드, 배드민턴 과제 카드, 탁구 과제 카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과제 카드만 통으로 이렇게 동국과 선생님한테 주면은 동국과 선생님이랑 해결이 어느 정도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만, 그리고 평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만 이해만 하시면은 선생님들 다 전문성을 갖고 재구성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과제 카드를 세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되는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은 더 거기에 플러스하면은 나의 수업이 점점 더 저의 맞춤형 수업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제 카드를 나눈 선생님은 그 선생님의 또 어떤 수업 의도를 반영해서 과제 카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뭔가 공유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학생들의 기록을 다각적으로 수집해서 피드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후배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이러한 방법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업은 골프의 사례고요. 저는 수업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씀드리는 부분들에서 선생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수업에 한번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학생이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네요. 이 당시에는 태블릿 PC가 없었어요. 비쌌어요. 지금은 10만원 때문에 사잖아요. 우리 불쌍한 아이들, 제가 쓰던 그 핸드폰 그거 없어가지고 4개가 세트가 안 돼가지고 저 선생님들한테 구해가지고
제가 쓰고자 하는 어플만 와이파이에서 깔아줘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랬더니만 문제가 있었어요. 첫 해 때 그렇게 했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 그 테더링 이용해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냥 반에 아이들이 쓰는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라. 단 조장해서 역할 여러 가지 이렇게 모둠에서 이렇게 정해주는데 스마트폰 담당하는 친구 한 명만 정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의 조건은 데이터가 빵빵한 핸드폰을 선생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썼어요. 그 훨씬 나아요. 지금 서울에서 스마트 교육, 미래학교 해가지고 막 연구를 했는데 방향을 바꿨어요. 왜냐면 아무리 학교에서 좋은 최신 기기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이들께 더 좋아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쪽으로 바꿨어요. 그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스스로 자기네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가끔 이거 제가 몰라서 아이들에게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이들은요 얘네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이렇게 벌써 백화점 푸드코트 가보세요. 애들 다 지네들이 찾아서 뽀로로 찾고 있을걸요? 볼륨 이렇게 올리잖아요. 위아래로. 선생님도 아직 버튼 찾으시죠? 애들 이렇게 해요. 한글도 모르는 애들이 벌써 찾아가지고 유튜브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아이들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동작 분석 어플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좀 보내줘. 꼭 간단하게 설명만 해도 아이들은 그거를 더 잘 활용을 하는 거를 정말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사가 시간이 여유가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생 맞춤형으로 수업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는 거죠. 모든끼리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안 되는 친구는 거기에 가서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수업을 모든 과제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교사의 동격과 저랑 같이 골프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가 컸었어요. 1000명이 넘는 학교다 보니까 운동장에 분명히 2반, 3반이 있어요. 골프 수업, 라운딩 수업 어떻게 하지? 같이 했어요. 2반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를 2반이 운동장에서 라운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했어요. 운동장 한쪽 면, 다른 한쪽 면에 타구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조했고요. 그 다음에 라운딩도 그렇게 2세트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쪽에 이제 반대편 쪽이고요. 여기다가 그물망을 사가지고 달았어요. 그물망을 사서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구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뭐 아시겠지만 골프가 스윙이 될까요? 완성?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느낀 거는 라운딩을 하는 순간 라운딩을 하지 않고 만약에 골프 스윙만 하고 스윙 여부에 대한 어떤 그 스윙 결과만 평가했다면은 골프에 대한 어떤 흥미 이런 거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역량들 아이들에게 그런 걸 말을 하진 않죠. 아이들에게 니네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고 싶고 협력적 인성을 키우고 싶어. 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겪는 이런 것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과정 중심 평가가 요구하는 그 목표와 부합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그 결과가 끝난 다음에 바로바로 아이들끼리 결과값을 입력하든지 과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수업과 동시에 아이들의 활동이 그 당시에는 카페에, 지금은 카카오톡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수업 밀도가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체 활동도 하고요, 평가도 하고요, 피드백도 주고요. 모든 게 1시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전에 15차씩 했던 그 활동들을 20차씩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찍어주고 다음 시간에 볼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보여주고 바로바로 피드백 주고 바로바로 순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수업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운딩하는 모습인데요. 운동장에 각 홀 방향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라운딩을 도니까 그리고 이 거리가 30-4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풀 스윙을 해도 뭐 50m 이상 나가기 힘들지만 거의 하프 스윙 뭐 그 정도로 라운딩을 돌릴 수 있었는데 이때 나오는 타수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업 형태였었습니다. 마무리. 영상 한번 클릭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듬의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과제 카드, 과제 제시. 이 적절한 과제 제시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수업을 계획하시냐. 얘는 체력이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되지 않는 학생, 모든별로 이렇게 과제 해결했을 때 소외되지 않는 수업을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다.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과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평생 가져야 될 여가 스포츠를 경험하는 게 목표다. 거기에 맞게끔 과제를 제시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모습들이 구현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저 원고를 다른 분보다 아마 좀 더 넣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도 좀 많이 실으려고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고요. 전반적인 수업 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수업 전체가 사실은 평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라운딩 코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과제는 이렇게 순서대로 스윙 거리, 가까운 거리, 라운딩, 즐기기, 그 다음에 스포츠 체육 진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전반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과제 카드 예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과제 내용이 뭐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동료 피드백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제가 물론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가적인 정보를 과제 카드에 제시했습니다. 이 과제 카드는 저기 선생님들 그 원고에 QR코드가 있으니까 찍어 보시면은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선생님들이 혹시 과제 카드나 이런 형식을 이용해서 누적해서 기록을 확인하고 평가에 활용하시겠다, 그리고 이걸 피드백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한번 선생님의 수업을 재구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이 태블릿 PC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전자책 형태예요. 여기 이걸 주는 거예요. 저는 4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보시면은 뭐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영상을 바로 여기서 제공해 줄 수 있겠죠. 태블릿 PC였으면. 그리고 어떤 과제를 제시할지 이런 거 명확하게 제시하고요. 과제 제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시간에 모으지는 거. 지금은 학습지 형태지만 지금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이것도 이따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적용하진 않았어요. 왜냐?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전에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구현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과제 카드를 이런 디지털 형식으로, 전자책 형식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다음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활동을 위한, 기록을 위한 팁들인데요. 에버노트에 뭐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만 해도 텍스트화 되니까 아이들 뭐 이태호 선생님 오늘 수업 시간에 솔선수범함 예를 들면 녹음을 하면 바로 데이터 텍스트화 되기도 하고요. 과거에 기록이 어렵다, 다양한 정보 수집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구현이가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이런 동작 분석 어플 같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아이들에게 얘기해주면 충분히 이 골프 수업이 됐던 뭐 육상 체조 수업이 됐던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제공만, 안내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골프를 배울 때 야 찍어봐 할 거예요. 동영상으로 찍는 것도 좋지만 동작 분석 어플 같은 걸 이용하겠죠. 선생님들 저기 죄송한데 핸드폰에 혹시 카카오톡 다 있으시죠? 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어플이 있는데 그걸 다운받으면 그냥 방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 카페 만들고 뭐하고 뭐 들어와라, 회원가입해라 이런 거 QR코드로 찍으라는 것도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경험해본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거는 3학년 일반 체조 수업 플러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근데 골뱅이를 해야 돼요. 골뱅이 제가 아까 오면서 차에서 만들었어요. 골뱅이 갈라쇼 골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플러스 친구 관리자라는 어플요. 예. 예. 그걸 다운받아서 거기서 방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선생님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친구 찾기 있잖아요. 그 돋보기 모양. 거기에 골뱅이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골뱅이하고 갈라쇼 골프 하면 검색이 되실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를 위한 카카오톡에서 어떤 그런 사업인데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쓰면 되잖아요. 골뱅이 갈라쇼 골프 혹시 찾아지셨나요? 네. 예, 그러면 그냥 이 방이 만들어졌어요. 저 오면서 차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직 자료는 입력 못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 종목별 과제 카드, 그 다음에 현재 만들어진 디지털 과제 카드,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 그 다음에 그 안전과 관련된 아까 그 편집 영상, 하여튼 올릴 수 있는 걸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거를 컴퓨터에서 링크 다운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QR코드랑 어떤 그 어디 들어와라 이렇게 안내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간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공유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 중심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지금 너무나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이들의 활동에 대한 누적된 기록, 그리고 그걸 통한 진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곧 평가가 되는 거죠. 이게 골프 수업이 사실은 뭐 주가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수업이든 과정 중심 평가 이런 형태의 수업을 구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예를 드리는 거고요. 교육과정 수업 일체화를 통한 교실혁명, 이것이 지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정 중심 평가 결국은 수업이 곧 평가거든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 물론 의미가 있는데 진짜 진정한 과정 평가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이 곧 평가다라는 말을 저는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참 뇌리에 탁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수업 일체화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살아갈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두서없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라쇼, 골프 그거 이제 오랫동안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 수업 끝나면은 어차피 데이터 다 누적 관리됐으니까 없애잖아요. 거기에 장점은 그거예요. 뭐 저작권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곤란한 것들 공유한 자료들 그냥 일시적으로 공유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예, 여기 이제 저기 저작권에 걸리는 굉장한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올릴게요. 그러니까 하고 없애고.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은 좀 간단하게 아이들의 의견이나 정보 같은 거를 바로바로 수집할 수 있는 간단한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은 방식인 거죠. 과정 중심 평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환경들을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선생님들이 현재 하고 계신 당장 2학기에 하실 계획하고 계신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카카오